오늘의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희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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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장동혁 청와대 오찬 불참. 정말 안 가나 했는데 실제 안 갔습니다. 전례가 없던 일인데 먼저 그 내용 좀 짚어볼까요? 네, 원래 여야 양당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오찬을 할 거다 이렇게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그런데 장 대표가 어제 약속 시간 1시간 전쯤에 청와대에 못 간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찬 회동은 무산이 됐고요. 그럼 이제 왜 안 갔느냐? 지금 장 대표가 11시 30분쯤에 그러니까 불참을 통보하고 한 30분 뒤쯤에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여기서 설명한 이유는 저희도 어제 방송 때 전해드렸었는데 두 개의 법안을 어제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그제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통과가 됐었거든요. 그 두 개 법안이 사심제라고 불리는 재판 소원법 예. 그리고 대법관 수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이었습니다. 이걸 이유로 들면서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 숨기고 나머지 손으로는 악수하니까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일단 이유로 든 거죠. 맞습니다. 장 네. 대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은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에도 보이콧을 했습니다. 이런 기미가 좀 갑작스럽게 느껴졌던 게 어제 밤만 해도 그제 밤만 해도 없었거든요. 예. 근데 어제 아침에 최고위원회의 때부터 기미가 보였는데 일단 좀 흐름을 말씀드리면은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때 장 대표가 오늘 오찬 회동이 있는데 가서 할 말 하고 오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아침 때만 해도 가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법안이 법사위 통과된 뒤에도 가겠다고 했다가 바뀌었죠. 근데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이 연이어 발언을 하는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개 법안 얘기를 하면서 오찬 가면 안 된다. 저는 참석하는 거 반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양양자, 조광환 최고위원도 나도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회의 말미에 장 대표가 그러면 이런 의견들을 받아가지고 논의해서 다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불참을 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좀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이례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은 지금 지도부의 구성이 나쁘지 않거든요. 장 대표 입장에서는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파가 많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정청래 대표가 있고 이현주 최고위원이 있으면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개 회의 때 비판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장 대표하고 나머지 지도부들은 뭐 우재준 최고위원 제외하고는 대체로 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단일 구성에 가깝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면은 실제 반대 의견을 가졌으면 밤사이에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 하기 전에 대표님 가지 마시죠. 이렇게 따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충분히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랬는데 굳이 공개 회의에서 이거 가지 마십시오. 나 반대입니다. 이렇게 연이어 착착착 얘기하는 과정들이 조금 어떤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합을 맞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 대표는 간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딱딱딱 3명이 하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라고 논의한 다음에 그러면 못 가요.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해석도 있는 상황이에요. 반응들은 이 당 안팎에서 비판들이 있었는데 일단 청와대는 깊은 아쉬움을 표했고요. 그래도 협치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근데 다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국회 상황을 가지고 지금 청와대 오찬에 못 오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예. 연계한 거는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을 홍익표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는데 대표적으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요청해놓고 무슨 결례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예의가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노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었어요. 일단 들어보니까 대안과 미래의 그 단체 방에서 SNS 방에서도 비판글이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특히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때 김용태 의원이 그 식탁이라도 엎고 나오든가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일단 참석을 하는 게 맞았다. 가긴 갔어야 된다. 따질 게 있으면 가서 따졌어야 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전달도 안 할 거면 단식을 왜 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당의 전략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고 하고요. 장 대표는 반박을 했는데 이렇게 오찬을 취소하게 되면서 그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다시 갖게 됐으니까 환기를 시키는 효과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방법은 예. 좀 각자 다르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 전략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민주당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왜 자꾸 이제 자신만 비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비판 이후에는 좀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앞서 처음에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유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유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 말고
배경이나 혹시 속내는 이런 거 아니야라는 게 있습니까? 장 대표 쪽에서 직접 밝히는 내용을 확인하진 못했는데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중에서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첫 번째는 좀 이용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음. 자리가 저도 어제 방송 때 좀 해석을 예. 해드렸었는데 이게 여야 양당 대표를 데려와 가지고 하는 오찬이긴 하지만 그 목적은 오히려 정청래 대표를 향해 있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음. 즉 그 당청 갈등을 해소하는 그 자리에 일종의 들러리 서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우려되지 않았겠느냐. 이른바 들러리. 네, 이게 첫 예. 번째 그 해석이고요.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제 이제 전한길 씨가 경찰 조사를 받거든요. 그 예.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제 이제 유튜브에서는 그 장동혁 대표 가면 안 된다. 오히려 이 경찰 조사 받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강성 그 지지층들 사이에서 장 대표가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장 대표나 최고위원들한테 많이 전달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일부 반영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건 해석인 거죠. 네, 이런 음.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 이정현 공관위원장 임명 소식도 약간 국민의힘에서 네, 어떻게 어제 뜬것 같아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와중에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전 의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국민의힘 전신인데 대표를 한번 맡았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을 이번에 지방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좀 그 논란이 좀 되는 지점은 일단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고성국 TV에 나가서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얘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국민의힘 내에서는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친박의 부활인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왜냐하면 전 의원은 친박의 복심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네, 박근혜 들렸죠. 전 대통령의 복심, 뭐 아니면 당시에 이제 입이다, 뭐 이런 홍보수석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표현들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고성국 씨와의 연결, 그다음에 친박계의 부활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게, 일단 그 최경환 전 부총리가 그 출마하면서 출판 기념회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고성국 씨가 일종의 대담 사회 같은 거를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친박계하고 고성국 씨에 좀 연결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단식 중단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흐름들을 보고 혹시 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냐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당의 앞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이제 고성국 씨도 좀 연결이 된 게 아니냐 예. 해석들이 나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네. 일단 오찬 불참 사실 이례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이렇게 불참으로 직전에 취소된 거는 앞서 이제 들러리론을 얘기해 줬는데 예, 김준일 평론가도 들러리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얘기했죠. 지금 김준일 평론가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진짜로 들러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그 예.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래서 뭐 우리 방송 듣고 그랬나 뭐 이 생각도 네. 잠깐 했는데, 그게 이제 전날에,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그제 그 장도혁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나 이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하고의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음. 근데 그게 진짜 원인인가? 음. 이례적인.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 판단 자체가 매우 좀 죄송한데 구리다. 예, 왜 그러냐면요. 대통령하고 어쨌든 야당 대표가 만나면은 그냥 야당 대표 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론의 주목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김용태 의원도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가서 따지고 밥상이라도 얻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지금 박순봉 기자가 짚은 대로 재판 소원제, 법사위 통과 이런 것들이 불만이면 대통령이 그런 걸 얘기하면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단독 회담, 영수회담 하면서 갑자기 종이 중원에서 쭉 꺼내서 종이 나오더니 이제 대표 시절에. 혼자 한 10분 읽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그러면 여론의 집중도가 확 이렇게 쏠리는데 밥을 안 먹으러 간다? 오늘 그 사설이 보면은 한국일보 야당 대표의 무책임한 노시오, 예. 중앙일보 대통령에게 직접 따질 기회 날려버린 장동혁, 동아일보 이런 야당 대표 있었냐? 뭐 이런 거예요. 세계일보 무책임한 갈짓자 리더십, 경향 정치 아니다.
한겨레 대미 투자 특위도 파행시킨 국힘 막 다비판이에요. 예. 조선일보만 뭐 거의 유일하게 여야 회동 초청 뒤 중대법안 일방 처리 초당 협력 되겠나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 좀 화살을 돌렸지만은 나머지는 다 비판했습니다. 예. 이해가 안 간다. 전 솔직히 이거는 정무적 판단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그럼 왜 그랬느냐? 사실 듣고 보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 들러리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이런 모양새도 있네? 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부터 잡지 말든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래서 전한길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한길 씨가 그 전날에 내가 지금 경찰 조사 받으러 가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선고 일주일 남았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 지금 어디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도저히 이제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럼 전한길이 가지 말라고 해서 지금 안 간 거야? 뭐 이런 어제 보도도 꽤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해석들이 나온다. 뭐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물론 하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거기서 인정하진 않았습니다. 예,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상식적이진 않다 제가 보기에는. 뭐 솔직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강행 처리한 게 한두 번입니까? 예. 그래서 뭐 새롭지 않아요, 솔직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무적 판단이 일단 굉장히 안 좋았다. 뭐 이례적인 일인데 비판의 목소리가 좀 더 많다라는 거고요. 예, 다음 뉴스 짚어볼까요?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선고. 예, 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죠. 네, 1심 법원이 어제 징역 7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구형량은 15년이었어요. 예, 좀 비교가 되는 거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이 15년이었는데 선고는 23년이 나왔었거든요. 좀 반대로 좀 적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혐의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 혐의인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계엄 선포하는 거를 사전에 듣고 실행도 모의하고 방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도 했었죠. 예를 들어 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뭐 MBC 소위 진보 언론에 대해서 예. 또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해라 이렇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한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지시를 안 했어요라고 수사기관하고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다 유죄로 봤는데요. 일단 전제가 그 이상민 전 장관이 유죄인 전제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을 법원이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 내란 관련된 재판에서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한덕수 전 총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도 법원은 이번에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른바 반탄파, 뭐 계엄을 옹호했던 뭐 이런 분들 광장 세력들은 다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연이어 재판부에서는 이건 명백히 내란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네, 재판부의 표현을 몇 개 전해드리면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다. 그다음에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 이건 예전에도 한덕수 전 총리 때도 썼던 표현이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효력을 상실시켰다. 이렇게 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은 그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다 좀 부인을 해왔었거든요. 그 언론사 단전다수 이런 것도 안 했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다 인정을 했고요. 특히 문건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용이 뭔지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CCTV를 보니까 문건을 안주머니에서 3번이나 꺼내서 다시 보더라는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가 문건을 짚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짚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증거들을 봤을 때는 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이다 이렇게 다 반박을 했습니다. 다만 직권 남용은 무죄가 나왔는데 이제 허석권 전 소방청장한테 단전 단수 지시를 한 것 맞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직권 남용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예. 선고의 반응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그 이상민 전 장관이 이 선고하는 재판 내내 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7년이 나오고 나서 변호사들하고 잠깐 얘기를 한 다음에 살짝 미소를 짓습니다. 선고가 딱 됐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가족들, 그 이상민 전 장관의 가족들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 힘내, 우리가 진실을 아니까 이런 식으로 응원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온 다음에 지지자들도 뭐 장관님 명예회복 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힘내세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지당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특검은 그 고민을 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해보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물론 뭐 가족 입장에서야 그럴 수도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가족의 입장에서는 근데 형량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판사 복불복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판사 따라서. 예, 그러니까 구형은 똑같이 15년이었는데 한쪽은 150% 23년에 받고 한쪽은 50% 7년에 받고 그렇고 대충 그렇거든요. 이제 이게 너무 편차가 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무총리는 어쨌든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고 이 국무회의를 성사를 안 시키거나 대통령을 이제 이게 좀 말리는 이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것 쪽에 좀 초점을 맞지 이승만 판사가 이제 했던 것 같고 류경진 판사는 그 이후에 이제 계엄이 벌어진 이후에 후속 조치를 국무회의가 한 것에 국무위원회 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책임을 작게 봤다 이렇게 좀 사후적으로 지금 해석이 돼요. 예. 근데 언론사 단전 단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독재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12.12 쿠데타도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방송사들 장악하고 그런 다음에 보도 통제 들어가고 보도 지침 내려가고 그런 일련의 역사적 과정들을 봤을 때 이게 그렇게 가벼이 볼 수 있는 거냐. 사실 국민들의 예.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석기 내란 1심 내란 예비 음모 사건 그게 12년이었어요. 예비 음모도 사실은 내란 예비 음모도 근데 이거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데 예. 1심이 지금 7년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 작게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다만 이제 이 내란이란 표현이 여기서도 나왔어요. 한덕수 재판에서도 나오고 이게 이제 내란이라는 게 2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속력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기현 판사가 나도 앞에서 내란이라고 썼으니 나도 다 내란이라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예, 윤석열 대통령 이제 마지막 이제 19일 날 있죠. 딱 기속력이 있지는 않지만은 다만 이렇게 앞에서 이제 있음 나오면은요 이거가 내란이 아니라고 보려고 하면은 다 반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판결문에 이런 이제 조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중형이 나올 거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상 이렇게 좀 이제 관측이 나옵니다. 사실 사법부에서는 내란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니다고 따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기이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볼까요? 이재명 테러 배후의 고성국. 예. 24년이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 가덕도에 갔다가 테러를 당했었는데 그 네. 배후에 고성국 씨가 있단 말인가요? 뭐 시켰다, 사주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거기까지는 영향을 아니고. 줬을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정도의 주장이 지금 나온 건데요. 그 말씀해주신 그 사건은 2024년 1월 2일에 있었죠. 이제 칼로 목 부위를 공격당하는 테러를 당했었고요. 근데 이 사건이 계속 주목을 다시 받는 거는 지난달 20일에 정부 차원에서 테러 사건으로 다시 한번 의결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경찰에서도 TF 다시 꾸려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어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보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정원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은 이 범인이 김진성 씨인데 이미 그 징역 15년 확정받고 복역 중이거든요. 근데 이 김진성 씨가 고성국 TV를 방문했던 사실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고성국 씨랑 통화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렇게 지금 국정원이 보고를 한 겁니다. 아, 통화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래서 테러범이. 네, 이 고성국 씨 포함해가지고 구구 유튜버들에게 김진성 씨가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고성국 씨가 뭐 지시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건 모르고 거기에 대한 개연성은 아직 없지만 아직이란 표현도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예. 맞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김진성 씨가 변명문을 8쪽짜리를 썼거든요. 예. 이건 누가 쓴 거냐? 그러니까 혹시 고성국 씨가 쓴 것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사를 할 것이다.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 테러 사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롱 영상 같은 것들을 구구 유튜버들이 올렸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은 체증하고 추적 중이다. 즉 이제 법적으로 처분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테러로 먼저 지정을 했고 그러면서 사건 수사가 좀 더 들어가는 지금 측면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조만간 이제 민주당에서도 수사 촉구하고 있고요. 조만간 고성국 씨 압수수색 들어갈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그냥 그러면 또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 극우 진영이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탄압이다. 그러면서.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유튜버랑 전화까지 하는 거는 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를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제가 그분들하고 통화하지는 않습니다. 뭐 저의 전화번호를 알 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진짜 지시가 있었는지 그러면 파장이 일파만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막 이제 난리가 날 거고 오히려 저쪽에서는 구구 진영이 더 구구에서 빠져나오기보다는 국민의힘 구구로 더 똘똘 뭉치는 약간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그런 면 때문에 이런 수사는 더 신중하고 더 물샘 빈틈 없이 해서 반박이 안 되게끔 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또 오히려 그 반발만 더 커지는 우려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